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전빈 교수님과 함께 실전 마케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장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그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그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장면인데요. 어느 한 신청자가 사무실, 시내 중심과 사무실 밀집구역 빌딩 지하에 과자 가게를 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의 판매 전략은 이렇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바쁠 테니까 가게에 주문 전화가 오게 되면 회사까지 과자나 음료를 배달해 주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직접 사러 오는 것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달까지 해주겠다 하니까 이제 한 발 더 진일보된 서비스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었어요. 사장님, 이게 정말 진정한 문제 해결이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장님, 그렇다면 그 빌딩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주 고객일 텐데 그 빌딩의 회사들은 사장님이 하고 있는 과자 가게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골치 아픈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빌딩의 회사 사람들은 탕비실 관리라는 아주 복잡하고도 또 불편하고도 귀찮고도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탕비실에다가 간식을 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총무팀장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바로 더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과자가 떨어지고요.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고요. 또 만약에 물이 바닥에 흘러내린다거나 과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끔 제일 꼬마 후배에게 네가 가서 청소를 해라. 요즘은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바로 탕비실의 청결 유지, 허드렛 일을 한다는 직원들의 불평등, 이런 고객의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케팅 전문가 필립 코틀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고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페인 포인트, 아픈 것, 불편한 것, 고객이 계속해서 짜증스러운 것, 이런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 충족되지 못한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의 불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행동 연구가 심리학자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매슬로우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충족되지 않는 욕구야말로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해결해야 될 페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정기적인 탕비실 청소와 간식 보충 서비스를 제안했었어요. 이는 단순한 과자 판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 총무팀장의 아픈 것, 실질적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됐었거든요. 회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잘 찾아가지고 멋지게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요즘 사무실에 화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직원들의 피로도 충전도를 향상시켜주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중 하나가 사무실 책상에 화분을 대여해 주는 것이에요. 식물은 사무실 내부에 자연적인 요소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업무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분 관리는 만약 직원들 보고 하라게 되면 또 다른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죠. 2025년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실 식물의 78%가 부적절한 고객 관리로 6개월 이내에 시들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저도 화분을 많이 받아옵니다만 받아오는 쪽쪽 죽입니다. 바로 이런 페인 포인트를 포착한 서비스 업체들은 식물의 선정에서부터 정기적인 관리, 교체까지 원스톱으로 회사에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바로 구독 서비스가 되지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마케팅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제안한 Jobs to be done, JTBD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고객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제품을 고용한다, 사용한다는 관점이에요. 고객의 불편을 넘어서 그들이 진짜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인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교수님. 어렵지요. 어려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이 말을 설명할 때도 얼른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바로 앞서서 말한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 사례가 유명해요. 밀크쉐이크 판매 분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는 고객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침에 출근길 직장인들이 아침 차에서 차가 막힐 때 무료함을 해소해주고 아침을 굶은 사람들은 약간의 허기짐을 해결하는 배고픔의 해결이라는 잡을 위해서 밀크쉐이크를 구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빨대를 더 두껍게 하고 컵을 오래 유지되는 용기로 바꿔서 아침 판매량을 크게 늘렸어서요. 바로 자영업자라면 고객이 내 가게, 내 서비스, 내 상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결하라고 오는지를 파악해야 진정한 해결책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도 바로 관찰을 통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고객들이 붐비는 아침하고 특히 점심시간에 긴 대기줄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서비스가 바로 이 사이렌 오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한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를 줄을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는 갈 때마다 붐빕니다. 저는 자리를 딱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리를 차지한 게 먼저거든요. 사이렌 오더를 이용합니다. 한 동네 빵집의 사례도 페인 포인트 해결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부모들이 아이들 간식을 사러 매장에 올 때마다 근처가 붐비는 도로에서요, 주차 문제로 대단히 힘들어했거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은 아이를 안아야지, 우산을 한 손으로 써야지, 또 빵을 고르는 게 무척 불편해 보였었어요. 바로 이 가게는 과감하게 어린이집 간식 정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두 곳이었던 거래처가 유치원끼리 입소문을 타면서 1년 만에 15곳으로 늘어났고 매출이 2배 반이나 증가했어요. 매출이 2배 반이요?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좀 다른 업종에서도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업종의 사례가 있어요. 강남의 한 미용실 원장님 사례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미용실 주변의 직장인들을 관찰해 봤더니 특히 여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미용실을 찾았다가 우리 점심시간이 사실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바로 돌아가는 모습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관찰, 그걸 꼼꼼하게 메모, 기록, 분석해보고 실험이라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먼저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했고 점심시간 때 방문 고객의 요구사항, 왜 포기하고 되돌아가는지 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자주 하게 되는 불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봤어요.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고객들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퀵 스타일링 서비스를 원한다 하는 것을 찾아냈었어요. 이런 점을 바탕으로 런치타임 익스프레스, 제목이 무엇이지요? 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드라이, 아이롱, 웨이브 등 4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메뉴만을 구성하고 예약제로 운영했더니 처음에는 2, 3명이었던 점심시간 고객이 한 달 만에 10명 이상으로 늘었답니다. 이렇게 고객의 히든 니즈,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하지 않지만은 숨겨진 니즈를 발굴했던 덕택이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말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 본 결과 숨어있는 니즈를 찾아내서 관찰 중심의 마케팅으로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고객층의 숨겨진 불편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심사 과정에서 만난 한 예비 창업자는 여성들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위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주목에 있었어요. 남이 다녀간 데에 대한 이 찜찜함, 이게 바로 여기서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청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용 살균수 생성기를 개발했었어요. 카드처럼 얇은 디자인으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쉽게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들고 버튼 한 번으로 즉시 살균수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더군요. 특히 화학물질 대신 전극 이온 살균수와 특수 UVC 살균 기술을 활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했고 주방, 사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군요. 아, 그렇군요. 교수님,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런 페인 포인트를 관찰을 할 때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하는 것에서도 주목해야 되지만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불편함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에 하는 편의점 체인은 혼자 사는 고령 고객들이 반찬을 조금씩 사고 싶어 한다 하는 숨은 이유를 찾아냈었어요. 고객은 직접 양이 많아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고객의 행동을 관찰한 덕분에 바로 기회를 찾아낸 것이지요. 그래서 소포장, 소용량 제품을 확대했고 덕분에 시니어 고객들이 조 편의점에서는 작은 용량을 판다 라고 소문을 내서 매출이 급상승했고 충성도가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고객의 머뭇거림, 말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순간, 불편해하는 표정 같은 이러한 미세한 신호들을 찾아내는 데 주목하세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 작은 가게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관찰이 가능할까요? 그러면요, 작은 가게가 더 유리해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고객과 거의 매일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대면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일 20-30분씩만이라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 계산할 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 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과 불편함이 무엇인지 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늘 우리 배운 내용 중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한 단어로 말하면 페인 포인트입니다. 고객의 아픈 데를 바로 정확하게 찾아서 건드려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고수의 장사법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 30분씩 고객을 관찰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메모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메꿔줘야 되는, 여러분들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바로 사업의 기회가 반드시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 네, 정말 실용적인 조언인데요. 교수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얘기의 연장선상이 되는데요. 고객의 구매 여정을 단계별로 추적하라 해서 고객이 어느 단계로 어떤 채널을 찾아서 우리 가게에 오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페인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